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는 시원하게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당장이라도 고점을 뚫을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면서 무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대 급락을 보여줬죠.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변동성인데 계속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대로 이제 추가 폭락을 하면서 더 주저앉는 건 아닌가, 삼성전자 정말 이대로 끝나버린 거 아닌가 하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 봅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매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하라는 건지 방향성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뭡니까? 저 역시 그동안은 이제 조정 지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분명히 이제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바뀐 흐름이 포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정확하게 깨짐이 없이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삼성전자의 시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눌림이 한 차례 발생이 될 건데 그 눌림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전략을 짜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지수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한 매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냉정하게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도 이제 서킷이 터진 그 공포의 순간이 결국 맥점에 다시 오는 그 기회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주포들이 만들고 있는 이 맥점 라인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밑바닥에서 꼬리 달고 악착같이 지금 지켜내려고 하고 있죠. 네, 여전히 제 전략은 눌림시 매수 전략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조정을 끝내고 더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지, 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고점론과 그리고 이제 상승론자들과 아주 이 싸움이 팽팽해요. 특히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뭐 연속으로 지금 터져 나오다 보니까 고점론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봉우리가 지금 이 3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이런 3, 4년의 패턴을 맞고 주가가 이제 이탈이 되면서 약해진다, 고점을 보는 분들은 다 이 논리이실 거고, 반면에 이제 저처럼 강력한 더 초과열의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가 이제 하락 전환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개미털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고점 라인 이 37만 원을 찍을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XT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반등 파동까지도 이제 다 챙겨드리면서 쌍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락을 분명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뭐 서킷이 터졌고, 근데 이 방향성, 이 다음 방향성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딱 상승이라고 태세 전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맥점 코치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냐 식으로 말을 바꾸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삼산 패턴과 다중바닥의 박스권은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위로 뚫어내면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은 고점이 완성이 되고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다시 상승을 외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라, 맥점 코치가 이번에도 또 타이밍을 틀리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오늘 서킷이 터지고 밀릴 때 매수로 대응을 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하시라고 매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눌림이 시장의 어떤 폭락 탓에 조금 격하게 나온 건 분명하지만 저는 후자, 즉 주포들이 이 박스권 위로 넘기기 직전에 지금 이 개미털기를 하는 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시나리오는 바닥권에 사신 분들이야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다시 매수를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틀 전 이제 서킷이 터졌을 때 그 거대한 장대의 음봉을 주포들이 이제 단숨에 위로 집어 삼켰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더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주포들의 매수세가 현재 시장의 매도세를 이제 압도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조정 파동이 A, B, C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C 파동이 밑으로 이제 깊게 빠지지 않고 대단히 짧게 끝나는 미달 파동으로 나온 거고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지난밤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있죠.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저에게는 큰 영감과 좀 더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마이크론이 이제 호실적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정말 그 엄청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다음 달 진짜 실적 발표에 대한 뚜껑을 현재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실적 피크아웃을 논하냐 이거예요, 저는. 최소한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밀고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 실적 시즌이 이제 정점이 될 거다, 피크아웃이 될 거다라는 그 논란이 시장에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도 대응을 하는 거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서 내 귀한 주식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폭제가 돼서 주가를 이제 위로 만들면 만들었지 실적이 확인이 하기도 전에 주포들이 물량을 털고 엑시트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순환하는 일정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와 기업의 실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도 봄과 그리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어요. 보통 금융장세인 봄을 시작을 해가지고 실적장세인 여름을 지나서 역금융장세인 가을을 지나 마지막에 오는 이 역실적 장세의 순으로 시장이 이제 순환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위치와 아주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봄에 이제 해당되는 이 금융 장세에서는 이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돈을 푸는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당장 안 좋더라도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작년 우리 시장의 상승 초입이 딱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인 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풀린 돈 덕분에, 유동성 덕분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시장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 장세처럼 이제 특정 주도주로만 이 수급 쏠림이 이제 강하게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이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인 역금융 장세, 경기가 과열이 되고 지금처럼 또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잡으려고 뭘 올립니까? 금리를 올려요 이제. 이때 역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거나 정점을 찍고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돈줄이 좀 마르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힘을 잃고 살짝 꺾이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울 역실적 장세가 오면 높아진 금리의 영향 때문에 결국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기업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좀 악화되는 시기죠.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폭락장, 하락장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어느 계절입니까? 저는 진짜 돈을 버는 여름의 실적 장세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한 중간 라인에 저는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엄청나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초반에 금리가 몇 번 인상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치명적인 충격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실적 장세의 정점을 좀 대비를 해야 한다. 다가오는 7월에 발표될 이 삼성전자의 진짜 실적이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튀어나오거나 향후 가이드라인이 이제 좋게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이제 비로소 이 확신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정말 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는 뜨거운 여름이 맞고 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강하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위에서 물량을 던지고 탈출하는 진짜 이 엑시트에 대한 파동은 최소한 이 실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오늘도 보시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버리면서 시장이 아주 공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 맞아요. 과거 제가 코스닥에서는 연속 서킷이 터진 적이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
마켓이 두 방이 터진 적은 없으니까 주식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대급 공포는 맞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시장은 지옥 같지만 밀어버렸지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또 그 라인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공포만 터지는 거지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흔들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뿐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삼성전자는 위로 가고 싶어 죽겠는데 주포들이 마지막 좀 한 털까지 좀 털어 먹어내려고 일부러 시장 전체를 좀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장중에 좀 험악하게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도 제가 보는 이 맥점 라인이 주포들이 끝까지 안 깨고 버텨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맥점 라인이 그러니까 아래로 깨졌다고 하면 저 역시도 대피를 하라고 하락 전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히려 뭐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까지도 하면서 악착같이 지금도 지켜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포들이 하단 맥점을 이렇게 지켜주면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머리 위에 이제 팽팽했던 이 과열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요. 힘을 비추가면서 예쁘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과열 밴드의 상단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론자들은 고점을 3개 맞고 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건 철저하게 지금 이 단순 조정이다.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머리 위 라인, 그러니까 과열 라인이 터치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보는 맥점이 이탈이 되던가 완전히 깨지면 깨지고 나서 대응을 하고 정리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이 7월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좀 시장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강력한 한파동을 위로 더 뿜어주긴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완전한 꼭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뜨거운 실적 장세의 여름이 끝나고 나면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실적 장세, 겨울이 오기는 올 건데 주식이란 그렇잖아요. 평생 오르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지독한 이 과열에 대해서 분명히 이격 조정을 하는 조정이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아니다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지 기술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주포의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9만 원일 때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이때가 되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포 매집선 덕분이었죠. 근데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급파동이 무려 22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22만 원에서는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지금 과열이 너무 심하다. 고점에서 이제 급락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 역대급 매수를 해서 2월 27일 날 급락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 급락에 대한 경고를 해드렸죠. 그리고 정말로 그때 삼성전자는 급락이 나왔어요. 중동발 악재가 터져버렸죠. 자, 그때 이제 그 조정이 지금과 비슷하게 저점을 깨는 파동이 아니라 C파동이 변형이 나오면서 이제 직전 저점을 지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는 돌파를 할 거다라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 과열의 온자리에서 매수를 하자고 하니까 못 사요, 여러분들. 이때도. 그게 이제 세력들이 노리는 트릭이라는 거죠. 자, 밀리면 사려고 하는 이 대기 매수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세력들이 그 조정을 주고 보내겠냐 이거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37만 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밴드가 왔을 때 이제 똑같이 반등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동을 먹여드리고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의 형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전에 들어온 이 매수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냥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C파의 변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 지난번에 C파동 직전 저점까지 왔던 것보다 지금 더 센 거예요. 저점을 높이는 C파동이 변형이기 때문에. 자,
항상 고점 조정의 형태를 보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고 저는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좀 개인들을 떨구고 조정을 만드나 봤더니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서킷 두 방을 때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털려나가지. 제가 지금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뭐 누가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그죠? 그런데 또 간다니까 여러분들. 조정파를 다 만들어서 오늘도 꼬리 달리잖아요. 그리고 이 맥점이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포들은 여전히 유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뭐 물론 정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쌓아왔던 이 데이터 그리고 이 누적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이 오면 깨지고 팔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7월 실적 시즌을 우리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그 끝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쉽게 에코프로 같은 거예요. 자, 주도주 솔레임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에코프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역시도 3,000원, 뭐 3,0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무려 16만 원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싼 고점에서 연출이 되니까 그때도 다들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고점이다. 지금과 같이. 그런데 이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뒤에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때도 주포의 매집선을 정확히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올리잖아요. 이 광기가 삼성전자도 어떻게 나올지 알고 물론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깨지는 구간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엑시트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엄청난 슈팅이 나올 때 팔고 그리고 맥점이 온전히 이탈이 될 때 우리는 매도를 한다. 그게 지금 제가 보는 이 삼성전자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오고 20%가 올라줬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뭐 역대급 실적이라는데 마이크론이 예고편을 보여준 건데 그 과열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도 현재 고변동성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 맥점에 근접을 하면은 일단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깨지면 그땐 제가 다시 엑시트 신호 보내드릴 겁니다. 제 예시 보여드렸죠, 에코프로로.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현재 다시 한번 이 과열을 달려갈 거라고 보는데 이 돌파 직전에 그 매수에 대한 극점, 그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죠? 다 할 때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